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27일에 열린 기업은행배 16강전 허서연 5단과 김주하 4단의 대국인데요. 자, 김주하 4단 같은 경우 입단 이후 꾸준히 성적을 잘 내고 있고 여전히 바둑리그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허서연 5단도 자신의 단점이었던 이 덜컥수를 줄여가면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사인데 과연 8강 진출자는 누가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허서연 5단이 100이고 김주하 4단이 흑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화점 소목, 100도 화점 소목으로 두어 가고요. 자, 두 칸 높은 굳힘을 선택했네요. 자, 이 장면에서 100은 3-3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걸치는 수 가능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좌 쪽을 눈목자나 나리자 정도로 굳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실전에서 허서연 5단도 좌상기 쪽을 두 칸 굳히면서 서로 간에 초반부터 자기 모양을 키워가는 기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주 등장하지 않는 수를 두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 그런 의도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들어가니까 걸쳐가고, 자, 한 칸 높게 받았어요. 계속해서 돌들을 4선에 놓아주면서 아무래도 변보다는 중앙 쪽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둑을 짜 나가겠다, 그런 의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나리자로 두어둔다면 흑이 아마 바로 붙이고 젖혔을 때 이 변화가 물론 인공지능이나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허서연 5단이 이 대국을 둘 당시에 이 변화를 두기 싫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 칸 띄워두면서 받아두었고요. 요즘은 들여다봐 놓고 나를자가 대세죠. 예전의 정석은 이제 그냥 나를자를 두면 받아두고 둘 때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흑의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먼저 들여다보는 수를 많이 두어 가고요. 자, 이을 때 나를자로 두니까 어쨌든 흑이 들여다본 교환이 약간의 활용이기 때문에 100도 바로 지켜주는 수보다는 실전처럼 뭐 다른 곳을 손을 빼고 이런 자리에 다가오거나 아니면 아래쪽까지 다가가는 변화도 있는데, 이 변화는 지금 보시면은 이 백돌이 뭔가 이 흑의 진영에 갇혀 있는 느낌이고, 아니면 흑이 이런 식으로 벌려가거나 지켰을 때 밀어 올려서 싸워도 하변 쪽에서 백이 큰 모양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허서연 5단도 일단 중앙 쪽을 경영하는 선택을 했고요. 들어가니까 우상 쪽 공격을 하고요. 자, 붙이고 젖힐 때 늘어둡니다. 이 수로는 물론 차단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차단하고 흑이 우수를 잡으면 백이 이런 자리를 붙여가거나 아니면은 한 칸 뛰어서 흑돌들을 압박할 때 뭔가 흑이 잡히지는 않지만 압박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그 발전성이 없는 집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상 쪽에서 후수를 잡는 것은 전체적인 바둑을 봤을 때 좋지 않다고 판단한 김주하 4단 일단 뻗어두고요. 자, 젖힐 때 단수칩니다. 초반이라 패감이 없기 때문에 패를 결행하는 건 100도 부담스럽겠죠. 이런 패가 막상 100이 이겨도 두텁고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흑이 이겨도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 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도 함부로 패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어주는 게 무난하고요. 자, 잡아둘 때 다가가면서 이제 100도 도망가고 흑도 같이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나릴자 두고 두 칸 뛰면서 이런 행마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릴자 한방 선수에 두고 두 칸 뛰면서 어느 정도 근거도 확보하면서 중앙 쪽으로 돌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100도 젖혀두면서 서로 타개에 성공한 모습이고, 여기서 흑이 이제 두고 싶었던 좌 쪽을 받아둡니다. 자, 받아둘 때 허서연 5단도 무난하게 두어가고요. 자, 침투하고 이곳을 붙였을 때,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 하나 변화를 보여주면서 저도 배워가는데, 자, 일단 좌변 쪽을 침투했다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좌변 쪽을 뭔가 나가던지 실전처럼 나릴자를 두는 게 일반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예 이곳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자, 백이 그냥 잡는 건 끊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요.
백도 끊기는 수를 막기 위해서 조금 악수 교환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잡아요. 그러면은 흑이 이런 자리 들여다보는 수까지 선수 교환을 하고 빠르게 이 상변 쪽 흑돌들을 더 안정을 시키고 나서 우변 쪽을 다가간다면 이것도 여전히 5대5의 바둑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 좌변 쪽을 들어온 돌을 호구 모양으로 잡힌다는 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변화인데 일단 내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어쨌든 김주하 4단도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날일자로 압박을 해갔고요. 자, 여기서 젖히는 수는 끊겼을 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어도 축으로 잡혀서 안 되고요. 이곳을 단수 쳐도 반대쪽이 축으로 잡히면 좋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허서연 5단도 일단 빈 삼각을 두었고요. 자, 맞고 끊을 때 젖히고 미는 교환까지 해두고 이런 형태에서는 상용의 맥점이죠. 화점 자리를 붙이면서 일단 좌변 쪽의 흑돌들을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젖히면은 이제 붙여놓은 돌로 인해서 호구 모양으로 백의 돌을 뚫고 가면서 이 변화는 백이 두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는다면은 이제 단수 치고 밀고 나가면서 이런 맥점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야무지게 이제 털을 잡고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허서연 5단도 일단은 뻗어 두었고요. 자, 젖히고 단수 칠 때,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인간과 AI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이 두 점이 굉장한 요석으로 보고 있지만, AI, 인공지능은 이곳을 아예 호구 쳐서 지키라고 합니다. 호구 칠 때 붙이면 두 점이 잡히기는 하지만, 날일자로 압박하고, 요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흙의 모양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곳을 먼저 밀어와도 젖히고 끊을 때 있고 단수 칠 때 넣으면은 물론 흙 두 점이 잡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앙 쪽이 두터워지고 좌변 쪽 흙들도 호구 형태로 확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서는 이런 정리가 더 깔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주하 4단 역시나 두 점을 지켰고요. 자, 밀고 나올 때 백도 바로 끊는 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면서 단수가 선수가 되고 딱 두고 늘었을 때 장문의 5점이 갇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끊을 수 없는 백도 일단은 밀어갔고요. 자, 밀어갔을 때 지키니까 이곳을 하나 젖히는 수가 너무 통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흙 두 점을 살려왔기 때문에 흙의 모양이 더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살린 게 여전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또 막아가는데 단수 치고 이곳을 하나 끊어서 잡아두고요. 중앙 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백돌들이 딱 뚫고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두 점을 살린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변 쪽 흑들도 못 살아있고 좌변 쪽 흑들도 근거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약간은 양곤마 형태로 흑돌이 몰리게 되면서 이 부분부터 허서연 5단이 조금은 승기를 잡았다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이후로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김주하 5단이 5대5의 바둑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붙여가면서 오히려 백돌을 압박하지만 백은 잡힐 돌이 아니죠. 치받으면 끼워 이으면서 맛보기로 살아갈 수 있고요. 여기리어도 치받고 때려내면은 이미 살아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백을 잡으러 가는 건 불가능하고 김주하 5단도 일단은 살려가는 데는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격의 불씨를 남겨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흑이 물론 다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 내 백의 중앙 쪽 돌들도 확실하게 살아가고 이 백돌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흑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지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는 여전히 백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허서연 5단도 우세를 의식하고 그냥 이 4점 정도는 버리는 선택을 하죠. 자, 하나 밀어주고 받을 때
이곳을 씌워가면서 4점은 버리더라도 바둑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4점이 잡히고 백이 연결을 해가는 동안 흑이 이 자리까지 맞게 되어서는 지금의 차이는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4점을 잡혀도 유리한 판단이 맞기는 했지만 이 4점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 끊기는 맛이 남아있죠. 네, 이렇게 끊기면은 백도 아래쪽 하변 5점이 확실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신경 쓰이는 돌입니다. 그래서 허서연 5단도 일단 하나 끊어두고 단수 치면서 이 연결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게 너무 우세를 의식한 수예요. 이 수 전까지는 백이 여전히 우세한 장면이고 이런 자리를 추천하면서 우변 쪽 흑의 모양을 지워가라고 하고 있는데, 자, 단수 친 수가 만약에 허서연 5단이 졌다면 패착이라고 할 정도로 이 수로 인해서 흑 쪽으로 약간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김주하 4단도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미 105점은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변 쪽을 지켜주고 백이 지킬 때 그 다음에 확실하게 잡던지 아니면은 어딜 추천하나요? 네, 잡아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두었다면 일단 눈목자로 벌려두면서 한 10집가량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변 쪽을 먼저 두고 잡아두었다면 5대5의 바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 이 중앙 싸움에서 불리하게 진행을 했지만 꾸역꾸역 따라가면서 5대5의 바둑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김주하 4단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곳인데 지금 안 잡아두어도 되었어요. 이 자리를 효율적으로 지키고, 물론 백이 두고 이런 식으로 때려낸다면은 백돌들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곳을 단수치고 빠져나올 때 뒤쪽을 단수치면은 촉촉수로 흑 4점을 잡고 105점을 살리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아래쪽 하변 105점과 비교를 한다면 그 크기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이 바꿔치기는 흑의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환을 해두고 잡는 이 교환 하나를 빼먹고 그냥 잡게 되어서는 오히려 백이 하변 쪽을 먼저 다가가고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역전의 근처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역전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주하 4단 입장에서는 지금 백이 밀어왔을 때 요 끼우는 수가 남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정수지만, 지키면 우변 쪽까지 당하게 되면서 아니면은 백이 살아두었을 때 쉽지가 않다는 뜻이죠. 살기 전에 뭐 요런 교환들 다 해먹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딱 살아두면은 그 다음에 우변 쪽을 지켜도 흑이 덤을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곳을 끊어가지만 허서연 5단 이제는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아예 상변 쪽을 잡자고 하고요. 자, 이곳을 단수 칠 때 날일자로 두면서 이 5점은 이제 활용 가치, 집으로는 상변보다 당연히 작기 때문에 버릴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찔러가고 붙여가면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도인데, 허서연 5단 그냥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 한 점을 잡아두고 이을 때 쭉쭉 뚫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날일자로 상변 쪽 흑대마를 오히려 역으로 잡게 되면서 이 장면에서 승부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던지기 아쉬운 김주하 4단이 마지막으로 백의 변화, 백 대마를 공격을 해가면서 변화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허서연 5단의 수익기가 요즘은 이제 덜컥수, 제가 초반에 허서연 5단이 덜컥수가 줄어들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덜컥수도 등장을 하지 않고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대마가 다 걸린 패싸움이 났지만, 백 입장에서는 솔직히 잡혀도 나쁜지 의문이에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상변 쪽이 워낙 크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도 백이 한 20집가량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 꽃놀이패가 발생을 하게 돼서는 김주하 4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바둑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좌변 쪽에서의 그 호구 모양을 맞으면서도 버리는 판단, 그런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실전을 두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김주하 4단이 이 2점을 요석이라고 판단하고 살려가면서 중앙 쪽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고 어떻게든
흙을 살려가고 105점을 역으로 잡으면서 5대5의 바둑을 다시 한번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 5점을 잡기 전에 한 번 교환을 빼먹으면서 그 이후로는 허서연 5단이 깔끔하게 바둑을 마무리 지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허서연 5단의 우승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